네, 안녕하세요. 오늘 회계정보 처리 시스템 비유동자산의 회계 처리 시작하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지난 시간에 투유무기라고 했어요. 투유무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나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투유무기 중에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오늘은 투유, 지난 시간에 투유 배웠죠. 오늘은 무기 하겠습니다.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형자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죠. 자본적 지출은 건물이라고 쓰고 수익적 지출은 수선비라고 적기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래서 비유동자산, 기업이 경영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금액이 크고 크기가 큼직한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유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중에서 오늘은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 투유무기 중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영업권, 개발비,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기타 비유동자산으로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이연법인세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은 재산화 무형자산은요, 저기 자꾸 금방 나오죠. 재화나 용역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합니다. 즉, 돈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진 않는 무형, 형태가 없지만 이게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작권 같은 거, 그 다음에 라이센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이런 것들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무형자산은 다시 한번 보시면 재화나 용역 생산,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특허권, 신한권, 디자인권, 특실지상 해서 특실지상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특허 최초로 만든 거, 최초로 젓가락을 만들었는데 젓가락을 실용적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예쁘게 디자인을 했고 거기에 뽀로로 젓가락 이렇게 상표를 붙이면 상표권 해서 이 네 가지를 산업재산권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래서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 산업재산권, 산재권에는 특실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은 최초로 젓가락을 만든 거, 그리고 실용신한권은 물건의 구조, 용도 등을 개선하고 얻은 전용권. 그래서 이 만든 젓가락을 실용적으로 변화시킨 것, 그 다음에 이 젓가락을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물품의 형상, 색채 등을 개량해서 얻은 전용권을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은 특정 상표의 상표를 등록해서 일정 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표권이라고 합니다. 라이센스는요, 다른 기업이 등록한 상표나 특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걸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키티 같은 거나 아니면 뽀로로 이런 브랜드 같은 거 뒤에 보시면 라이센스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 바이 어디 산리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이센스는 다른 기업이 등록한 상표나 이런 특허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스라고 하고, 프랜차이즈는 백종원 아저씨가 만든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 그래서 특정 기업의 체인 사업에 참여해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및 제조 등을 독점적으로 제조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프랜차이즈라고 합니다. 저작권은 그 노래 같은 거 작곡하거나 작사한 저작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복제, 번역, 방송 등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컴퓨터에 관련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글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아니면 포토샵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는 그 어떤 제품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서 발생한 비용으로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을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백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비를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 백신이 효과가 100% 있고, 그 다음에 이게 FDA나 이런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서 판매할 것으로 기대돼서 많은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때 쓴 개발비는 자산으로 처리해서 개발비라고 하는데, 코로나 백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썼는데 실패했다. 그럼 걔는 그냥 expense,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걔는 개발 비용. 그러니까 나중에 기억하시고, 어쨌든 미래에 돈을 썼는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면 개발비 자산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임차 권리금은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어떤 임차, 아파트 같은 것들을 빌려서 사용하는 데 들어간 권리금을 이야기합니다. 광업권은 일정한 광구에서 독립적으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광업권이라고 하고, 어업권은 일정한 수명에서 독립적으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어업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무형자산을 취득할 때는요, 구입 원가와 구입 관련된 재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해당되는 무형자산 계정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비용은 다 포함시켜서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반짝이 양말 설명했었죠. 반짝이 양말 사는데 반짝이 양말은 500원인데 배송비가 25,000원이면 반짝이 양말 구입비는 25,500원으로 재비용을 다 포함시켜서 한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권 100만원을 취득하고 대금은 소망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당좌수표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죠.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왔으니까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을 냈죠. 뭘 샀으니까. 그러면 대변에 당좌 예금, 차변에는 그냥 특허권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산업재산권 쓰셔도 되고요. 안 쓰셔도 됩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사랑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일단 이것도 돈을 낸 게 아니고 지급, 돈 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차변에 개발비라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6월 17일 정선 탄광으로부터 5,000톤의 석탄 채굴권을 100만원에 취득하고 1,000만원이네. 10만 100만원이네요. 100만원을 취급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얘는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 이외의 것을 사고 돈을 안 줬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기로 했죠. 그래서 광업권 미지급금 100만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돈을 받았으면 차변에, 돈을 냈으면 대변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돈 받자. 우리 시험 때 문제 푸실 때 꼭 돈 받자 해서 돈 받으면 항상 좌측에 쓰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기타 비유동 자산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교시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2교시, 3교시 수업을 제가 한꺼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좀 짧은데요. 제 강의를 틀어놓고 중간중간 멈춰가면서 책에 있는 문제를 선생님이 나눠드린 프린트해서 한번 직접 꼭 풀어보세요. 그렇게 수업을 하시면 아마 시간이 1시간이 꼭 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은 투자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 자산은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타 비유동 자산에는 임차 보증금, 어떤 아파트라던가 가게 같은 것들을 임차할 때 들어가는 보증금, 장기 매출 채권은 매출하고 채권 받을 돈인데 그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장기로 되는 경우, 장기 미수금은 상품 이외의 것을
팔고 아직 받지 않은 미수금인데 그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된 경우에 장기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임차 보증금부터 보시면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급한 보증금을 임차보증금, 개정 과목을 임차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장기 매출 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회수기간이나 만기일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장기의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을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장기 미수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회수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미수금을 장기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강원 상점에 상품 190만 원을 매출은 상품 팔다 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대금은 2년 후 만기 약속 어음으로 받다. 어음은 원래는 받을 어음이라고 써야 되는데 2년 후니까 장기 매출 채권으로 잡아줍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으면 차변에, 그래서 받자, 그래서 돈 받았으니까 차변에 장기 받으러온 장기 매출 채권 상품 매출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점포 임차 계약을 맺고 임차 보증금 80만 원을 사랑은행 앞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점포에 임차 계약을 맺고 임차 보증금 8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으니까 실제 돈은 당좌 예금에서 나갔겠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80만 원, 차변에 임차 보증금 80만 원. 청주 상점에 장부 200만 원의 영업용 토지를 23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2년 후에 받기로 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차변에 받을 돈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는 2년 후에 받는 거니까 장기 미수금, 차변에 장기 미수금, 대변에 토지 200, 나머지 30만 원은 유형 자산 처분 이익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잘 하실 수 있죠? 거의 다 했습니다.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구입 원가와 구입 관련 재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해당되는 무형자산 계정 차변에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3일 특허권을 1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소망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차변에 특허권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사랑은행 앞 당좌, 아까 했던 건가요? 개발비 당좌예금, 강화권, 아까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다 끝났네요.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 그래서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유, 무기 중에서 무기, 그래서 무형자산과 기타 비유동자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그 선생님 설명이 다소 빠르다면 강의를 듣다가 잠깐 멈춤 버튼을 눌러서 잠깐 멈추셔서 스스로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다시 읽으시고 프린트에 나와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 다시 채점해보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배운 범위까지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 범위로 하고 그 시험 문제는 다 선생님이 나눠드린 프린트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개정 과목 조금과 그 다음에 프린트에 있는 내용에서 시험 문제를 다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그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에 학교에 오셔서 그 시험 범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또 전달을 할 건데요. 제가 시험 범위는 그 회장들한테 단톡방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